같은 경우에서의 핵심은 일단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가볍게만 이야기를 하면 도형 이동하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뭐 평면 좌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직방을 배우고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배운다는 거지. 근데 이것들이 가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핵심은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도형, 다시 말해서 그 도형의 어떤 기하적인 성질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닮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합동, 피타고라스 뭐 그런 기하적인 성질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그 도형에 의미하는 것은 기하가 맞아. 그 도형이라고 하면 기하.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내가 이야기했었던 어떤 도형의 닮음, 그 다음에 합동, 그러니까 어떤 도형적인 성질도 있잖아. 뭐 길이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삼각형의 길이, 그 다음에 뭐 정사각형의 성질, 뭐 정사각형이라든지 정삼각형의 성질, 정사각형의 성질, 하여간 삼각형과 사각형 그 도형의 성질들 쓰는 거.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성질들 그런 거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삼각형에 있어서 직각삼각형의 어떤 성질이지. 그래서 뭐 원에 대해서 뭐 원주가 같을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이런 원주가 같을 때 요 각도가 같다. 뭐 이런 기본적인 하여간 도형의 성질들, 도형의 모든 성질들을 기하라고 우리가 네이밍을 하고 뭐 체계화를 하는데, 근데 도형의 방정식을 이 단원, 중단원 자체의 말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말을 잘 지어놨어. 야, 도형은 기하인데 기하만 있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야. 도형의 식을 알아야 돼. 식은 우리가 수학 전체에 있어서 대수로 네이밍을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기하만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기하와 대수의 짬뽕이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기하적인 성질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다항식 뭐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많은 식들을 배웠다는 거지. 그래서 그 도형 자체의 식적인 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두 개 다 성질을 쓰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형에 있어서 그 도형의 기하적인 성질을 평면 좌표에 올리는 순간 우리가 식으로서 어떤 도형의 성질을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었다. 도형의 성질을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지. 어떤 식? 예를 들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든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잖아. 식. 그래서 식적인, 대수적인 성질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도 원래 기하적으로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밑변 곱하기, 밑변을 A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었는데 얘를 우리가 평면 좌표 위에 올림으로써 어떤 것들도 배우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밑변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구하고 그다음에 높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밑변을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우리가 높이를 구했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평면 좌표,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전부 다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직선이라는 어떤 기하, 뭐 직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뭐 기하적인 성질, 도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이라는 어떤 그 기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하여간 어떤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것들을 평면 좌표 위에 올리는 순간 식이 도출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좌표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평면 좌표에서 왜 배우는데 평면 좌표라는 거 우리가 왜 배우는데를 내가 설명을 하는데 그 배우는 이유가 문제를 고난이도 문제를 가만 보게 되면
어떤 도형적인 문제를 막 내고 있어. 도형에 대한 어떤 뭐 문제를 막 내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어떤 도형의 성질을 써먹어더라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을 못 구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평면 좌표 위에 올리는 순간 그리고 그 평면 좌표 도형의 꼭지점이라든지 도형의 성질을 평면상에서의 어떤 성질로서 변환만 시켜준다면 평면 좌표의 성질로서 변환만 시켜준다면 그게 뭐 꼭지점이 됐던 뭐 길이가 됐던 하여간 보통은 꼭지점인데 그런 평면 좌표의 성질로 변환만 시켜준다면 우리가 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대수로서 기하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대수로서 풀렸다는 거지.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든지 아니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든지 하여간 기하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대수적으로 풀릴 수가 있다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지금 기하적으로도 풀리는데 대수적으로도 풀리는 거지. 기하적으로도 풀리는데 대수적으로도 풀리는 거였고 둘 다 풀리는 건데 한번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얘가 지금 대수고 기하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인 거지. 얘가 대수인 거지. 그러니까 둘 다 풀린다고. 둘 다 풀리는데 한번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것을 대수적으로도 한번 풀어보자는 거였다.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앞만 봐도 도형 문제가 기하적으로 안 풀리더라. 그럼 내가 평면 좌표를 이렇게 잡는 순간 풀리는 문제로서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난 기말고사 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많이 봤을 거야.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풀었느냐 인지를 하지 못한 채 풀었느냐 그 차이일 뿐 결국 킬러 문제들은 다 이런 거였다. 기하적인 성질들을 써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 내지는 써먹더라도 같이 기하적인 성질과 대수적인 성질이 서로 짬뽕돼서 써먹었던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원방을 들어가게 되면 원방 또한 마찬가지로 원의 방정식이 돼서 기하적인 성질과 대수적인 성질이 다 같이 쓰이는데 원방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뭐 정의 같은 것은 생각할게. 뭐 정점으로부터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동등한 거리가 같은 어떤 정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그 점들의 모임. 뭐 이거 정의는 생략은 말 나온 김에 할까? 근데 정의에도 좀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 어떤 정점을 A, P라고 하고 그 다음 정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요 점들의 모임, 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항상 이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내지는 뭐 자취의 방정식이란 말을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하여간 이 정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래서 그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두고 그 정점을 A, P라고 한다는 거지.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을 A, P라고 하고 그 다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자취의 방정식의 미지수를 X, Y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은 항상 X와 Y 사이 관계식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좀 더 쉬울 수가 있는데 근데 정확한 말은 아니라서 그것보다 그냥 X랑 Y 사이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랬을 때 나는 이 두 개 관계식을 뽑아내주기 위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쓴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거리 공식. 기하적 원의 정의 자체가 어디서 탄생했다? 식에서 탄생했다. 대수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x a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게 뭐다?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r의 제곱이다. 가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 다음에 아마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한번 할 건데 정리를 할 건데 자취의 방정식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함수 아니야?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함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x와 y 사이 관계식 함수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함수라고 하면 될 것 같다가 왜 x와 y 사이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엄밀히 말하면 자취의 방정식은 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인 거야. 함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얘도 지금 x와 y 사이 관계식, x와 y 사이 관계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함수 자체가 x와 y 사이의 관계식. 다시 말해서 이 함수 또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고등수학 하를 하니까 얘가 지금 함수야? 원은 함수가 아니지. 왜? x 하나당 y가 두 개가 배정이 받으니까. x 하나당 y가 두 개지. 그래서 x 하나당 y가 두 개인 것은 함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점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해들의 모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요 식이 함수로서의 구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포괄하는 더 일반적인 어떤 방정식의 개념으로서 접근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 다시 말해서 함수가 아닌 원방, 예를 들어서 원방 같은 것까지 다 포괄해서 나는 그 해들의 모임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는 거지. 그랬을 때 함수라는 용어는 제한적이다. 왜? x 하나당 y가 하나만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근데 x 하나당 y가 두 개가 매칭이 되든 세 개가 매칭이 되든 그런 함수를 포괄하는 개념까지 내가 상정할 필요가 있게 된 거지. 왜? 함수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나는 그냥 말 그대로 x와 y 사이 관계식만 나오면 되는 거지. 굳이 함수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자, 하여간 자취의 방정식은 다시 한 번 더 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원의 태생, 원의 탄생은 식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평면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우리가 기하적인 성질과 대수적인 성질이 다 같이 쓰인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맞아.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기하와 대수를 다 열어놔야 돼. 기하와 대수를 다 열어놔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평면 좌표와 직방에서의 중요성은 여기에 더 많이 치중이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수적인 면이 더 강조가 된다면, 왜? 어떤 도형을 갖다가 평면 위에 올렸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지. 그 알아보고 싶었던 것들이 결국 식으로서 구현이 되는 거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근데 원방에서부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하와 대수가 똑같이 쓰이는데, 원방은 똑같이 쓰이긴 하지만 중요성이 여기에 더 중요성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x 원의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야? 방정식도 해들의 모임이니까 아까 내가 지워버렸는데, 이런 원방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분명히 원래 방정식의 목적은 해들의 모임이니까 이 점들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의 방정식에서의 핵심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요게 원방에서의 목적이긴 하나 중요한 건 아니야. 원의 방정식의 목적이 해라서 얘들이 목적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중심과 반지름이야. 항상 우리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원에 있어서의 핵심은 요 해들, 요 식을 만족하는 x와 y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요 식을 만족하는 그때의 성질인 기하적인 성질인 중심과 반지름을 항상 더 중요시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하적인 성질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런 일반적인 식도 가만 들여다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잡든, 봐봐,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하지만 원방은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다. 아니 방금 내가 적었던 이렇게 잡든, 문자 몇 개 있어? 여기도 문자 3개, 여기도 문자 3개지. A, B, C 문자 3개. 여기도 A, B, R 문자 3개. 똑같이 식이 3개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3점이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뭐 x1, y1, 뭐 x2, y2, x3, y3 이런 3점을 줘서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 세개, 식 세개로 다시 말해서 대수적으로 다시 말해서 식을 연립을 해서 풀어도 되거든. 대입을 통해서 각각의 점을 대입해서 우리가 연립을 해서 풀어도 돼.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왜냐면 항상 원방은 기하, 중심과 반지름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지. 맞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먼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 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중심과 반지름을 중심으로써 우리가 기하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인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풀자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응용이 되니까. 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중심과 반지름 찾기 위해서인 거지. 왜? 원방에서의 핵심은 기하니까.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풀어주면 되는 거지. 풀어주면 되는데 원이 나타내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요 꼴로서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6K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1과 16이 만들어져서 여기도 1과 16을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6K 더하기 17이 되는데 우리가 원을 나타내도록 하래. 얘가 원이 돼야 된대. 그러면 반지름은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지. 맞지? 잘못됐나? 뭐 잘못된 거 있어? 없지? 간혹 가다가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우리가 기하적인 성질 때문에 대수적으로는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R이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거든. 대수적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기하적인 성질로서 반지름은 양수다. 반지름이라는 그 길이 자체는 0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상식선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푸는데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시험장에는 뭐 주영이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이제 시험 기간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게 직접적으로 안 나올 거니까 가볍게만 들으면 되는데 나는 하나 외우라고 하거든. 그냥 이런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차피 요거 때문에 완전 제곱해 줄 때 요거 찾는 게 뭐 헷갈리진 않을 거거든. 근데 반지름 찾을 때에 그냥 하나 알아두면은 수월하다는 거야. 분모가 2가 되고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 그래서 a제곱 b의 제곱 4c 이렇게 되면 된다. 근데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유도만 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가지고 이렇게 바로 풀면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문제 이런 거 봤을 때 그냥 a제곱 해주고 a제곱이 지금 뭐 마이너스 2니까 4 해주고 b의 제곱 해주고 그럼 16 해주고 64구나 64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4의 k제곱에 마이너스 16k 이렇게만 풀어주면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얘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양수가 되면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굳이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지는 않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계산이 좀 수월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미지수가 있다면 A와 B에서 미지수가 있으면 좀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그럴 때는 조금 유용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 공식 하나 알아놨다가 시험장 갔을 때 뭐 몇 초라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래서 요 공식 꼭 뭐 굳이 지금 안 외우더라도 나중에 뭐 혼자 풀면서 한번 손으로 한번 증명해 보면은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ac 4c. 자, 근데 지금 여기선 넣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마음대로 지금 적고 있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뭐 y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다가 얘를 뭐 지름의 양 끝으로 한대.
그랬을 때 ABC를 구하래.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문자 세개씩 3개로 접근하게 되면 안 풀린다고. 다시 말해서 대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안 풀린다고, 이 문제는. 왜? 점 하나, 점 2개니까 대입하게 되면 문자 3개 중에 2개밖에 커버가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거? 기하적인 성질. 기하적인 성질로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으로서 접근하게 되면 풀린다는 거지. 중심은 이거와 이거,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했지.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했으니까 중심은 얘와 얘의 중점인 거지. 얘와 얘의 중점. 그러면은 우리가 2,3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반지름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게 되면 그게 지름이 되고 그걸 반땅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우리는 지금 x의 변화량이 2가 되고 그다음 y 변화량도 2가 되기 때문에 루트를 하게 되면 2루트 2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름이 되는 거고 그 지름의 반땅이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기하적인 성질에 의해서 쉽게 우리는 원방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되게 유명한 문제고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그냥 중심과 반지름 찾으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왜 일반형 문제를 표준형으로 풀고 있는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문자가 3개가 있는데 점이 2점만 알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라서 안 풀린다. 하지만 이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는 그 기하적인 성질을 써서 중심과 반지름으로서 풀게 되면 풀린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 교점은 뭐냐면 원방에서의 핵심은 기하다. 원방에서의 핵심은 대수적인 성질도 쓰이긴 하지만 본질은 기하다. 그래서 항상 중심과 반지름으로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빨리 해볼게. 그 다음에 17번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봐봐. 이 17번 문제도 1분 안에 풀어야 돼. 내가 딱 시간 낼게. 맥시멈 1분이야. 됐어. 스톱. 1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그래 풀었어. 지금 봐봐. 주영이 꼭 스타워치 사. 지금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시험장 가서. 지금 진짜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풀고 있잖아. 자, 보자.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우리가 연결고리가 반드시 보여야 돼. 지금 선아 제대로 푼 것 같은데. 기울기를 알고 있다. 그리고 어디 갔어? 접한다. 접선에 대한 스토리인데 기울기를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공식을 써야 된다고. 반드시 우리는 이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기울기 M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의 접방.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y = mx 플러스 마이너스 r에
m제곱 더하기 1인 거지. 요 공식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반지름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요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그래서 이 문제 먼저 풀어놓고 분석을 해보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중점,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원을 해석해 나간다. 그랬을 때 기울기가 2래. 기울기가 2인 접선은 이렇게 한 개, 그 다음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개 생기겠지. 그래서 두 개가 있다는 거야. 항상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의 접방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뿔마루. 왜냐하면은 기울기가 같을 때의 접선은 항상 원은 둥글기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이렇게 접할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바로 요거는 내가 1분을 줬지만 실제로는 1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지. 기울기가 2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3이다.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 10초짜리 문제가 됐네. 내가 왜 1분 줬지? 두 개 곱하게 되면은 9, 5, 45가 되는 거지. 답은 45. 9, 5, 45. 뭔가 잘못됐는데? 9, 5, 45가 아닌데? 17번. 어디가 잘못됐지? 접하고 기울기가, 잠깐만 있어봐. 일단 기울기가 3 맞고 기울기가 2. 잠깐만. 마이너스, 일단 답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9, 5, 45인데 0일 때 y절편 0일 때 왜 마이너스 20이 답이지? 내가 답을 잘못 적었나? 17번의 답은 내가 마이너스 20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플러스가 아니고 선아야, 플러스가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다 풀어놓고 이제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45일 것인데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게 뭐 없지? 왜 20이 나오지? 반지름이 3, 4. 이게 4가 된다면 20인데 맞지? 근데 답이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답이 마이너스 20으로 돼 있을 거거든. 근데 마이너스 4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뿔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자, 이게 학교마다 또 달라. 이게 원래 교육과정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고,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나오거든. 이게 안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얘를 쓰고 풀면 안 되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꼭 학교쌤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정석적인 교육과정상 정석적인 풀이는 이거야. 기울기를 이렇게 잡고, 일단 기울기가 2x 플러스 k라고 잡는 거지. y 좌표는 이렇게 k로 잡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정석적인 풀이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는 알고 있고 미지수를 이렇게 y 절편을 미지수로 잡은 다음에 중심과 이 직선 접선 사이 거리가 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인 3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이거 가지고 쓸 건데, 그 점이 우리는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중심과 직선, 이 직선이 접선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심과 접선 사이 거리가, 그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다. 얘를 써서 푸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교육과정상의 바뀐 교육과정상의 목표인 거야. 그래서 그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푸는 게 정석인데, 학교마다 이 공식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써도 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학교쌤한테. 그럼 서술형에서 기울기 알고 있을 때 접방 공식 이거 쓰면은 틀리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점수 100점 깎이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물론 주영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려줬다고? 근데 어차피 이게 도형의 이동에서 서술형에서 이게 부각이 돼서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영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방어적으로 복습만 잘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도형에 이동할 때 원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도형의 이동은 결국 어렵게 나오면 원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어렵게 나올 때 지금 이렇게 답 마이너스 45 아니야. 왜 틀렸는지 알겠어. 내가 뭘 틀렸냐면 봐봐. 이거 실수 조심해야 돼. 미안합니다. 좀 이따 이거 저기 뭐냐. 이거 답지 이거 맞아요. 응. 답지 이거 맞아. 마이너스 20이라 돼 있잖아. 답. 아니 답지가 문제가 다른 게 몇 번? 그냥 17번 답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올라갔더니 17번에 이상한 문제가 답지 다른 거 아니에요? 답시 다시 줄게. 답시가 그게 아니다. 지금 뭐냐면 요거에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요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항상 중심이 조심해야 될 것은 중심이 0,0일 때인 거야. 요때 공식인 거야, 얘는. 중심이 0,0일 때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인 거지.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중심이 1,-3인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찾은 이거는 뭐냐면 봐봐. 이렇게 접근해야 돼. 나는 일단 중심이 0,0이고 기하적인 성질로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는 그 전제는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기울기가 이짜리인 접방을 구한 거야. 기울기가 이짜리인 접방을 구한 것이. 그래서 이 접방이 결국 이 두 놈이 y 이꼴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가 맞다는 거야. 언제? 중심이 0,0일 때. 중심이 0,0. 얘가 핵심인 거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3이라면 요 접방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 원 자체를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이 원을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도 원 자체도 이렇게 이동이 된다면 원 자체도 우리가 x 방향으로 1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원 자체도 이동이 된다면 중심이 1,-3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이 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x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지. 되니?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접방 자체가 2x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게 되면은 뿔마 3루트 5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나오네. y 절편이 한 놈은 마이너스 5 플러스 3루트 5고 그 다음에 한 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루트 5인 거지. 얘를 풀어주게 되면 25 빼기 45니까 답은 마이너스 20이 되네. 답이 틀린 게 아니네. 뭐라 한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이걸로 풀었어? 접선? 요렇게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래서 이게 3초짜리, 10초짜리 문제는 아니었고 엄밀히 말하면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 되게 좋은 문제였네. 내가 이거 생각을 해서 이 문제로 선택을 했는데 내가 또 이제 함정에 빠져버렸네. 내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거의 원래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닭대가리였는데 이제 닭에서 조류에서 이제 뭔가 거의 금붕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어류로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돌아서면 까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것 때문에 0,0짜리로 내가 문제를 안 고르고
평행이동 되어 있는 꼴로서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내가 또 함정에 빠져버렸지. 그래서 너네를 위해서 내가 함정을 빠져줬으니까 너네는 시험장에서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0,0일 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럼 0,0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일단 0,0으로서 상정을 해놓고 풀어놓고 0,0으로서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현해놓고 그 접방을 평이동시키면 된다는 거지. 접방을 평이동시킨다. 접방을 평이동시킨다. 접방의 평행이동으로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안 배웠다면 얄짤없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방금 이제 이야기했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푸는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제 평행이동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 실수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의 공식. 다시 한번 이제 주영이도 내 노파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파심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중심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 함정 조심. 중심이 0,0일 때 써먹는 거야. 왜? 아니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진짜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지. 저는 저거 안 배우고 있었거든요. 어? 저거 안 배우고 있었거든요. 안 배우고 있었다니. 공식 안 배우고 있었어요. 안 외우고 있었다고. 이러면 시간이 이런 게 티끌모아 대산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자, 그래서 반드시 중심이 0,0일 때 우리는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방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접방 자체를 평행 이동시킨다. 라고는 그런 풀이로서 접근해줘야 된다. 접방 자체를 평행 이동시킨다. 중심이 평행 이동된 만큼 접방도 평행 이동된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근데 여기에 반해서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일단 스포하지 않을게. 일단 풀어봐봐. 요거는 진짜 10초 안에 풀 수 있어야 돼. 하지만 1분을 줄게. 8번. 10초 안에 풀어야 되지만 자, 1분이 지났습니다. 이거 1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건 진짜 10초야. 자, 봅시다. 이제 복습 꼭 잘해주고 시간 엄청 단축해야 된다고. 이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식을 알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학교에서 엄밀히 말하면 내면 안 돼.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가 학교 쌤들이 진짜 이제 좀 공정한 쌤들이라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안 가르쳐주고 내거나 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안 가르쳐줬을 때 서술형으로 내면서 그 공식 쓰지 마시오 라고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게 내는 게 교육과정 편제사항 맞다는 건데, 근데 선생님들이 조금 게으르시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 공식 같은 거 가르쳐줬거나 이러면은 이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나올 걸 대비하고 일단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지. 그래서 공식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반드시 그러니까 공식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공식을 안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좀 잘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까는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공식이었고, 접방을 하는 데 있어서 접방의 기본적인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기울기와 한 점으로서 접근하면 되지만, 근데 그거 원칙적으로는 기울기와 한 점으로서 원칙적으로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 공식은 우리가 y 이꼴 mx 더하기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 공식이 메인인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알고 있을 때는 지금 이제 할 건데,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이 위의 점을 알고 있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 위의 점을 대입을 하는 거지. 그 위의 점을 대입을 해서 x1x 더하기 y1y는 r의 제곱, 얘가 기본적인 공식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9라는 이런 원방이 있어서 그랬을 때 0,3에서의 내가 접방을 알고 싶다. 얘를 8이라고 할까? 2,2에서의 접방을 알고 싶다. 맞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x를 이렇게 두 개로 곱하기를 제곱의 곱하기를 제곱을 곱하기로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y의 제곱도, 요 y의 제곱도 곱하기로서 이렇게 풀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요 x 하나에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고. 뭐를 대입을 하냐면 요 점 자체를 요 한 놈에다가 대입하고 한 놈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x가 2였기 때문에 얘는 2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도 2였기 때문에 얘는 2y가 된다는 것이.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쉽게 풀면 되는데, 증명은 지금 입장에서 중요치 않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하고, 근데 요 두 개의 차이점 봐봐. 주영아,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의 것도 지금 0,0, 중심이 0,0일 때, 얘도 중심이 0,0일 때 기본적인 공식이거든. 얘도 0,0일 때, 얘도 중심이 0,0일 때 기본적인 공식이야. 근데 위의 거는 아까 중심이 만약에 0,0이 아니었다면 A, B, 중심이 A, B였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깨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요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접방을 중심의 평행이동만큼 접방을 평이동시켜줘서 간접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중심의 평이동만큼 접방을 평이동시켜줬었다. 근데 다행히 얘는 공식이 안 깨져. 얘는 공식이 안 깨져서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봐봐. 지금 중심이 0,0이 아니지. 그래서 x-3의 제곱, 그 다음에 y-1의 제곱은 9 더하기 1, 11. 11에서 5를 빼니까 6이 되는 거지. 11에서 6 되지. 맞나? 9 더하기 1 빼기 5니까 맞지? 5구나. 5구나.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봐봐. 요 제곱을 곱하기로 적어주고, 곱하기로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요 한 놈, 곱하기의 한 놈에다가 뭘 넣어준다? 위에 점을 넣어준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요 한 놈에다가만 뭘 넣어준다? 지금 2,3이라는 것을 넣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2,3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얘가 답이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에 x-3 더하기 2에 y-1은 5가 돼서 답은 2y-2는 5 플러스 x-3이라서 얘는 지금 x 플러스 2가 되는데 넘어가서 4가 되고 그걸 2로 나눠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의 합, y절편은 2고 x절편은 마이너스 4네? 뭔 소리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네. 계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마무리 이렇게 계산했던 건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 뭐다? 여기서 끝난 거야. 이건 계산, 흰색은 계산이고 지워버리고 그냥 이게 끝인 거야 이게. 그래서 큰 틀을 잡아놓는다. 접선의 방정식은 원래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현하는 게 원칙적인 풀인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떻게 푸는 거야? 얘가 원칙인데 그 원칙에 있어서 기울기와 한 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심과 중요한 건 이건 거지. 원칙을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서술형 대비해서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 공식을 결국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에 있어서 중심 A, B와 요 접선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와 한 점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얘를 쓴다는 거지. 얘가 원칙적인 풀이란 거예요. 접방의 원칙적인 풀이는 얘인데,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라든지 한 점을 알고 있을 때는 공식으로서 좀 쉽게 풀 수가 있고, 그 다음 중심이 0,0에서 깨지더라도 우리가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은 깨지지 않는다.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공식은 깨져서 우리가 0,0일 때 접방을 구하고, 그 접방을 중심의 평이동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중심의 평이동만큼 그 접방을 평이동을 해서 푸는데,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완벽한 공식이다.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유형 세 가지를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에서의 그 공식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건데 계속 이렇게 지금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은 교과 과정상에 이제 뭐 공식들이라든지 어떤 개념들은 다 나오니까 같이 준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코멘트는 이건 거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접한다라는 것을 고등수학 상에서 2차 함수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얘를 요 y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충 아까 봤듯이 y = 2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y 절편을 미지수로 두고 풀게 되면, 얘가 1,1이었다고 할까? 그러면 얘 원방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반지름도 뭐 이랬다고 칠까? 그 다음에 이제 y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y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럼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k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난 계산을 하지 않을게. x에 대한 2차식이 될 거라는 게 보인다는 거지.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 된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2차 방정식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만족하는 그 2차 방정식이 몇 개 나온다? 중근이 된다. 중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서의 핵심 판별식이 0이 된다를 통해서 풀면 된다는 거지. 근데 저 풀이는 좋지 못한 풀이라고. 좋지 못한 풀이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 D가 반지름과 같다. 얘가 좋은 거지. 얘가 괜찮은 풀이다. 얘는 좋지 못한 풀이다. 엄밀히 말하면 진짜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서는 얘가 조금 더 유용하고 쉽게 풀리는 공식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접선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이번 단원 원방에서의 목표인 거고,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접선에 대한 스토리를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요쪽에서의 방향은 기하적인 성질, 어떤 원방의 반지름이라는 기하적인 성질을 써서 푸는 거고, 그 다음 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실근의 개수, 다시 말해서 대수적인 성질인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너네가 이 문제를 풀어봐도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얘가 조금 더 유용하다는 거야. 얘보다 얘가 더 유용하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원방은 기하가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유용하다는 거지.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식을 전개를 해줘서 전개를 해준 다음에 판별식을 끄집어내고 되게 군더더기가 많은 풀이가 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2차 방정식까지 풀면 될 걸 갖다가 2차 방정식으로 연립해서 풀면 될 것 같다가 왜 이걸 새롭게 가르쳐 주느냐. 기하적으로 풀면 더 빨리 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원방은 기하적으로 접근할 때 빨리 풀립니다. 원방은 기하적으로 접근할 때 빨리 풀립니다. 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라쳐서 미안한데 진짜 한 개만 하고 진짜 쉽게 진짜. 왜냐면 다음 시간에는 그걸 하려고 저 스킬적인 거 몇 가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번 시간에 끝내버리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원의 정의, 중심과 반지름이란 걸 했고 그 다음에 원과 접선 사이 내지는 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 거지.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접선에 대한 스토리를 한 거지. 원과 직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에 대한 스토리를 할 건데 현에 대한 스토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지금 만나는 두 점 이거는 뭐 가볍게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원의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요 두 점,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잠깐만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고 핵심은 공통현의 길이. 얘는 지금 공통현의 길인 거야. 현의 길이. 현의 길이의 핵심은 피타고라스다. 기본이 피타고라스라는 거야. 어떤 피타고라스라냐면 요 중심에서 이런 피타고라스를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 중심에서 이런 피타고라스를 만들어줘도 돼.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하여간 우리는 요 피타고라스가 공통현의 어떤 핵심이 된다. 얘는 반지름이 될 것이고 얘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될 것이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얘는 공통현의 길이는 반땅 공통현은 항상 수선을 내렸을 때 반땅이 된다는 성질이 반드시 쓰일 거라는 것이. 이랬을 때 우리 일단 중심이 얘는 0,0이고 반지름의 지금 얘가 1입니다. 다음에 얘는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은 9 더하기 7이니까 18, 25, 5가 되네. 반지름은 5가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 AB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얘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방법 중에 그냥 한 개만 알려줄게. 지금 얘는 봐봐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문제인데 내가 지금 두 개를 짬뽕 시켜놨어. 이 문제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일반적인 방법은 현의 길이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항상 공통현의 방정식을 수반해. 현의 길이 문제는 항상 방정식까지 알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풀인 거야. 왜냐하면 지금 봐봐. 지금 내가 이걸 알아야 돼.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요 반땅만 알면 되는 거지. 요 반땅만 알면은 그 두 배 주게 되면 현의 길이잖아. 맞지? 그러면 나는 요 반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쓰려고 하거든. 그럼 내가 아까 반지름 1이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요거만 알면 되잖아. 중심에서 현까지의 길이 맞지?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 그 길이만 알면 된다고. 근데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필연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서 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면 공통현의 방정식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두 개 빼면 되는 거지. 뭐 다 알고 있지?
뭐 선아가 눈을 안 보길래 혹시 모르나 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 두 개 빼주면 되기 때문에 빼주면 그냥 6x 마이너스 6y 여기서 요거 빼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 다 666이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y는 x 플러스 1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바꿔줘도 되는데 그냥 얘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더 낫지.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을 쓸 거니까.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했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으로서 0,0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루트 2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요 거리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 맞지? 0 넣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1 빼기 루트 2분의 1을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되고 얘가 이 길입니다.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 맨날 내가 진짜 한 10명 항상 한 반에서 한 명씩은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해서 피타고라스 해가지고 요걸 답으로 적는데 공통현의 길이는 지금 나는 이거 구했지. 여기다 2배를 해줘야 된다고. 잊지 말자 2. 그래서 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에다가 루트 2가 답이 되겠네.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은 그냥 현의 길이 구할 때 귀찮으니까 현의 방정식까지 안 구해도 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준다든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줘서 그러니까 쉽게 푸는 문제로 나오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현의 길이를 구하는 일반적인 풀이는 항상 현의 방정식을 수반한다. 그래서 내가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현의 방정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알기 위해서 2개를 빼주면 됩니다. 라는 것까지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20번 풀고 22번까지 푼 다음에 20번과 22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번, 22번, 28번 20번, 22번, 28번 하고 나서 조금 몇 개 스킬을 알려주고 20번 지금 이게 몇 번이었지? 20번, 22번, 28번20번도 조금 이따 해야겠다. 기본적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모든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그 유형을 이제 거의 다 했거든. 그렇게 막 많이 어렵지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41번을 43번 41번, 43번 를 해놓고 좀 쉬었다가 봅시다.